서울노동TV 노동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상담 노아리 29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노동 사례를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률 상담과 자문해 주실 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노동 상담 사례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요, 이른바 용역 노동자이신데요. 이제 원청 사업주에서 사람 바꿔달라 교체 요구가 네. 들어와서 해고가 되셨다라는 사연입니다. 보통 이건 보면 아파트나 빌딩에서 이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입주자 대표가 네. 또는 건물주가 이렇게 이제 교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해고가 되는 거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흔히 이제 용역 노동자라고 하면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이제 원청 사업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노동법에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이 바로 이 용역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분들 근로계약서를 보면은 원청에서 이제 교체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를 근로계약에 마치 무슨 자동 종료 사유로 당연퇴직 사유처럼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근로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원하청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은 자동 소멸한다. 뭐 이렇게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노동자가 퇴직을 하는 유형은 딱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직, 해고, 자동퇴직. 네. 그런데 자동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네 가지죠. 그 노동자 사망,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년 도달하는 경우, 네. 그다음 실질적인 기간제의 경우에 이제 계약 기간 만료하는 네. 경우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원청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든지 원청에서 교체 요구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자동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고죠.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관련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케이스는 자동퇴직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제 해고인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당해고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청의 직원 교체 요구 이거를 하청인 이제 용역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이제 가불관계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교체 해고했다고 해가지고 해고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사업장을 보내줘야죠. 어떻게 뭐 근데 다른 사업장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뭐 휴업 수당이나 주면서 대기 발령을 시키는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취해야 할 사용자의 어떤 또 태도겠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이 요건 충족도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리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당해고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회사 간의 이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자동 퇴직이 아니라 이제 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근로계약 기간을 이제 원하청 음, 계약이라 이렇게 네, 맞춰서 네. 이렇게 이제 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좀 경우가 다른 그렇죠.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르죠. 그거는 어쨌든 이제 원하청 계약이 끝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법적으로는 이 노동자의 근로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계약 해지가 됐다. 그래서 일단 해고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용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원하청 계약 기간하고 근로 계약 기간을 맞춰놓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원하청 계약이 끝나서 근로 계약이 끝나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계약이 해지되는 이런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기간제 노동자들의 그 계약 해지 관련된 법적인 어떤 법리 아시죠? 그죠? 갱신기대권 또 그렇죠. 인정된다라고 네. 한다면 또 부당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서는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또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의 합리성 의무 따져가지고 이제 부당해고인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계약직 네, 갱신기대권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예. 네, 노가리 8회에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용역업체가 이렇게 바뀌면서 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제일 사실 큰 문제인데요. 이제 용역 업체가 바뀌는 경우에 새 업체가 기존 업체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해야 되느냐, 그럴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게 안타깝지만 우리 법원의 일관된 음, 입장입니다. 어떤 회사가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팔 때, 이걸 영업 양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또 역시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인데요.
근데 이 케이스는 원청 회사하고 하청 회사하고의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청 회사가 다른 또 하청 회사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요 하청 회사들끼리의 어떤 계약 관계는 없다. 그래서 고용 승계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만약에 새 업체에서 기존 업체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으로는 고용 승계가 아니고 기존 업체에서 퇴직하고 새 회사에 이제 신규 입사하는 뭐 그렇게 되는 법적으로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새 업체가 기존 업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일부만 또 고용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부당해고 사건의 또 상당수가 경비 노동자 요런 케이스의 어떤 해고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고용이 좀 막 불안해지는 그렇죠. 건데 네. 그중에 방금 얘기하셨던 경비 노동자들도 최근에 막 3개월짜리 단기 네. 계약들이 너무 많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음. 하는 건데요. 워낙 이렇게 용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새로운 어떤 법리들을 이제 법원이 좀 제시하고 있어요. 그 몇 개 판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주로 이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업 네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기 새 업체 선정할 때 입찰 서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업체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고용을 안 했다.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이제 명시적인 고용 의무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상 이거는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또 이런 게 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묵시적인 영업 양도 계약이 체결된 거다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요. 올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고용 승계 기대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판결문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올해 4월하고 6월 두 건이 이제 나온 건데요. 업체가 바뀔 때 이 기존 업체 노동자들의 이렇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으면은 이 고용승계 기대권을 침해한 또 고용하지 않음 역시 부당해고다라고 하는 판결인데요. 어떤 경우에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가라고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의무를 담은 어떤 입찰 서류 같은 그런 네네. 규정상의 근거뿐만 아니라 고용승계 관련된 기존 관행 그리고 이제 이 용역 노동자의 업무 내용 거기다가 새 업체하고 이 용역 노동자들의 인식까지도 종합적인 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요 고용 승계 기대권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한 용어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어떤 기준이 좀 확립되어 있지 않고요. 요런 고용 승계 기대권이라고 하는 법리가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보기도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법원이 제시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조금 더 좀 진전된 좀 이런 좀 판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가장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노동법에 의한 보호가 매우 어렵죠. 특히 경비 노동자 분들이 용역으로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요.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경비 노동자 가입 사업을 지금 집중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노동권 함께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 사례와 자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박성우 센터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